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병원 옆에 살아야 오래 산다?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진짜 오래 사는 사람들요, 병원보다 이런 곳에 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가게 될 테니 큰 병원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살기 좋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옆이 아니라 바로 복지관 옆으로 이사 가세요. 왜 복지관 옆으로 이사 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복지관 옆과 더불어 노후에 진짜 살기 좋은 곳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어서 절대로 이사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사 계획이 없더라도 나중에 이런 곳에 살아야겠다라는 계획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주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같이 제대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노후에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병원이 아닙니다. 혼자서도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동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가능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이 가까운 동네예요. 요즘은요,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스마트폰 활용부터 글쓰기, 요가, 그림, 노래, 심지어 유튜브 만드는 법까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거나 몇천 원 수준이라 돈 부담도 없고요. 제가 아는 김 여사님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복지관 글쓰기 수업을 들으셨어요. 내 얘기 누가 들어줄까 싶었는데 써보니까 속이 다 풀리더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지역 소식지에도 실릴 정도로 꾸준히 글을 쓰시고요. 그 수업에서 만난 친구랑 점심도 같이 먹고 한 달에 한 번은 글 모임도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냥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우울감 감소율이 40%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지역 도서관과 복지관이 동네 중심입니다. 6, 70대의 수강생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시 쓰고 연극하고 그림도 그려요. 일본 도쿄 시니어 문화센터는 매년 65세 이상 이용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북유럽 덴마크는 국가 차원에서 노년기에도 계속 배우는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노년기 교육 참여율이 60%를 넘는 지역도 있을 정도로 배움이 곧 삶의 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 압니다. 집에만 있으면 점점 말수가 줄고 움직임도 줄고 그러다 보면 무기력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런 교육 인프라가 가까이 있는 동네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육 공간 가까이에 살면 나 스스로 뭔가를 해냈다는 자존감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고 하루가 심심하지 않게 흘러가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내가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할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병원 옆보다 복지관 옆이 먼저입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주는 약이 아니라 배우고 나누고 움직이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동네, 바로 그런 곳에 사는 게 노후를 잘 사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공원이나 산책로가 바로 옆인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걷는 게 약입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늘 하는 말이죠.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매일 30분이라도 걷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걸을 곳이 없으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차 지나가는 인도 옆을 걷는 건 위험하고 골목길은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어서 혼자 걷기 찝찝하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집 바로 앞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 이게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1순위 조건이에요. 제가 아는 68세 김 선생님 부부는 예전에 시골 단독주택에 사셨어요.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라며 자랑도 하셨는데 막상 살다 보니 산책은커녕 마실도 나갈 데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몇 년 전 공원 많은 신도시로 이사하셨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공원 둘레길을 부부가 같이 걷고 오후엔 혼자 나가서 운동기구 몇 개 돌리고 오신다고 해요. 하루가 짧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다 생활 반경 안에 걷는 환경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서울시 고령 친화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일상 활동 중 가장 많이 하는 야외 활동이 산책이었고 그 산책 빈도는 정서적 안정감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공원이 가까운 지역일수록 고립감과 우울감이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단순히 걷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운동기구 몇 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 연못이나 나무가 있는 풍경, 이런 것들이 있어야 걸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걸으면서 새소리도 듣고 같은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도 익숙해지고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 가벼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다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요코하마시는 고령자 전용 주거지에 산책길을 의무 설계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걷게 만들면 병원에 덜 간다는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 인간관계를 다 유지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금세 굳습니다. 그런데 걸으러 나가는 이유가 생기면 그 순간부터 삶의 리듬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병원 옆보다 공원 옆이 먼저입니다. 매일 걸을 수 있는 길, 마음이 가는 풍경, 누군가 마주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있는 동네가 노후에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동네입니다. 세 번째, 역세권,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소형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멀리 가지 않고도 살림이 다 해결되는 동네, 그게 제일 편하고 안전한 동네입니다. 병원, 약국, 마트가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이런 데 살아보면 정말 다릅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어지럽다 싶을 때 걸어서 5분 거리에 내과가 있는 동네는 진짜 마음이 놓여요. 약국도 가까우면 비상약 떨어졌을 때 버스 탈 필요도 없이 바로 사러 갈 수 있고요. 게다가 시장이나 마트도 가깝다면 장 보는 스트레스도 줄고 필요한 만큼만 사서 먹고 무거운 짐 들고 오래 걷는 일도 없죠. 이런 소소한 편리함이 노후에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포인트가 됩니다. 대중교통도 중요해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으면 큰 병원이나 도심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가장 많이 가는 내과나 정형외과 같은 곳은 집 앞에서 해결하고 큰 대학병원은 2,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진짜 이상적인 생활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집의 크기입니다. 소형이라고 해도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10평 이상은 돼야 집 안에서 부딪히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너무 좁으면요, 물건 쌓이고 움직일 공간 부족하고 결국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고령층 주거 환경 조사에 따르면
주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의 크기는 10에서 15평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넓지도 좁지도 않고 혼자 혹은 부부 둘이 지내기에 딱 좋은 크기. 청소하기도 어렵지 않고 가구를 배치해도 답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한적한 서울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오래 지내시다가 최근에 역세권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몸이 먼저 나가려고 해요. 밖에 나갈 일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요. 왜냐면 필요한 게 다 근처에 있으니까 움직일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곧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노후에 가장 좋은 집은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살면서 걱정이 덜한 집, 움직이기 편한 위치의 집, 그리고 내가 나답게 지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외진 곳, 너무 넓은 집보다는 생활 인프라 잘 갖춰진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이게 진짜 노후를 지켜주는 집입니다. 네 번째, 팔기 쉬운 위치에 있는 집에 살아야 합니다. 노후엔요, 생각보다 돈이 급하게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땐 집 한 채가 살림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험이 되죠. 자식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거나 본인이 병원비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배우자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런 일이 실제로 꽤 자주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때 집이 안 팔리면 집값이 얼마든 간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금이 아니니까요. 특히 전원주택이나 외곽 지역 아파트는 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에요. 가격을 낮춰도 바로 팔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결국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지방에 단독주택을 갖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허리 수술을 하게 되면서 요양원 입소와 병원비로 자금을 마련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집이 안 팔려서 결국 서울 사는 딸이 대출을 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은 없던 상황이었죠. 이런 이유로 요즘은 팔기 쉬운 지역에 미리 자리 잡는 분들도 많습니다. 역세권, 학군지, 생활 인프라가 밀집된 곳 같은데요. 그런 곳은 당장 안 팔아도 필요할 때 바로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주거 안정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자산 유동성, 즉 집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가였다고 합니다. 재산은 많은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그건 재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자식들도 말합니다. 부모님 집 너무 외진데 있으니까 오가기도 어렵고 나중에 정리하려고 해도 팔기 힘들어요. 자식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은 크고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팔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노후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팔기 쉬운 위치, 찾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 살아야 마음도 편하고 갑작스러운 일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팔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팔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자녀와 가까운 거리, 하지만 독립적인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노후에 자녀랑 가까이 살아야 마음이 놓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까워도 절대 같은 집은 안 됩니다. 처음엔 그래요. 자식이랑 한 집에 살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밥같이 먹고 손주 얼굴도 매일 보고 좋을 것 같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위, 며느리, 손주.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겨요. 말 한마디, 식사 시간, 생활 습관. 생각보다 부딪히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건 꼭 누가 나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살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쌓이고 존중보다 불편함이 앞서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자녀와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따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동네나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 멀어도 차로 5분에서 10분이면 금방 갈 수 있는 정도면 딱 좋아요. 그 정도 거리면요, 보고 싶을 땐 금방 볼 수 있고 서로 필요할 땐 도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활은 독립적으로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거죠. 게다가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 내 생활 리듬, 이게 정말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든 점심에 뭐 먹든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리듬대로 살 수 있는 게 노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가까운 거리에 친척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식이 바쁠 수도 있고 멀리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평소 왕래하는 이웃, 형제, 친척이 근처에 있다면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잠깐 들여다봐 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기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심리적 독립성과 안정된 사회적 관계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내 공간은 지키되 누군가와 연결돼 있는 느낌, 그게 노후의 안정감을 만든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녀와 가까이 가지만 붙어 살지 말자. 사랑하는 사이라도 거리는 있어야 오래 가고 생활은 따로 해야 덜 다칩니다. 노후에는 내 생활은 내가 책임지되 필요할 때 서로 돕고 갈 수 있는 그 적당한 거리감, 그게 제일 현명한 거리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절대 살지 말아야 할 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곳은 미리 알아보고 이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노후에는 이곳은 피해서 이사하시길 당부드려요. 노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주거 환경 5가지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층간소음 있는 집. 노후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땐 참으면 되지 하던 것도 이제는 작은 소음에도 짜증이 확 밀려와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면서 청각은 더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윗집에서 아이 뛰는 소리, 밤늦게 TV 켜놓는 소리, 이런 게 매일 반복되면 잠 못 자고 신경이 곤두서고 결국 건강까지 망가집니다. 실제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건강복지연구에 따르면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만성불면증과 우울감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분들이 60% 이상이었어요. 한번 싸움이 붙고 나면 갈 곳도 없고 해결도 안 됩니다. 아예 애초에 조용한 구조, 방음 좋은 집을 찾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너무 조용한 외딴 전원주택. 처음엔 조용하니 좋다, 공기 맑다 하죠. 근데 몇 달 지나면 나옵니다. 갈 데가 없어. 사람이 안 보여. 무서워. 고립감,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막연히 꿈꾸다 시골로 이사했지만 너무 적막해서 울면서 다시 도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상황에서 도움 요청할 사람이 근처에 없다면 생명에 직결될 수도 있어요. 전원 생활에 대한 환상은 잠깐의 휴가까진 좋지만 노후 일상으로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 너무 높은 고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경치는 좋죠. 근데 나이 들면 엘리베이터 하나에 의존하는 삶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정전이라도 나면 내려가지도 못하고 불이라도 나면 더 위험합니다. 게다가 노인 사고 중 가장 많은 게 낙상 사고인데 고층은 대피도 어렵고 구조도 복잡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에겐 부담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도 고령자용 중층 공공임대주택을 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너무 높지도
너무 외롭지도 않은 구조가 노후엔 제일 좋다는 거죠. 네 번째, 너무 넓은 집. 넓으면 좋지라는 말, 젊을 땐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넓은 집을 누가 청소하고, 누가 난방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혼자 사는데 방이 4개, 겨울엔 보일러도 전부 못 돌리고, 쓸데없는 집만 점점 쌓이게 돼요. 국토연구원의 자료에서도 고령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평균 12에서 15평 수준인데 30평 넘는 주택에 살면 주거비와 관리 스트레스가 늘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 움직이기 편한 크기면 됩니다. 집 넓다고 삶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오래되고 유지비 많이 드는 집. 건물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배관 터지고 보일러 고장나고 전기 누전되고 고치고 나면 또 고쳐야 합니다. 한번 수리할 때 몇십만 원, 크게 고장나면 100만 원 넘게 나가기도 하죠. 노후엔 이런 예측 못한 지출이 더 타격이 큽니다. 실제로 노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이 60대 이상 단독 가구 기준으로 3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특히 노후화된 주택일수록 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관리 잘 되고 비용 부담 적은 아파트나 신축 소형 주택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노후엔 좋은 집이 아니라 살기 편한 집이 필요합니다. 불편함은 결국 병이 되고 불안정한 구조는 스트레스를 부릅니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 그게 당신이 살아야 할 집입니다. 절대 남들이 좋다는 조건만 보지 마세요. 당신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그게 진짜 집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오래 살 수 있을까 보다는 어디서 살아야 나답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나이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편하면 하루가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오고 갈 때가 있고 말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외롭지 않은 삶입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앞으로 남은 날들이 지난 날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냥 견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내 템포대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나는 어떤 곳에 살아야 마음이 편할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다면 그걸로 이미 좋은 출발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노후가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나눠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세요.